14. 가라앉은 논증 극복하기 오류 인식 및 해제. 설득의 힘은 단순히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오류를 식별하고 무장 해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논쟁에서 논리적 함정을 찾아내는 방법, 누군가가 거짓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인식하는 방법, 상대방이 오류로 자신의 주장을 침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론을 공식화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의 전략을 사용하면 잘못된 추론을 더 잘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어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류를 발견하고 극복하세요. 마이너스 설득 기술의 전문가가 되세요. 일반적인 오류 이해하기. 토론은 중요한 기술이며 일반적인 오류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토론의 일부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오류를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이를 인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류가 무엇인지 정의해보자. 오류는 타당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즉, 추론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로 제시되었지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오류의 한 유형은 잘못된 딜레마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더 많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며 상대방을 오도하거나 속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내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장을 다루기보다는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상대방의 요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사후적 프로터 혹은 단순히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한다고 가정하는 데 사용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큰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은 내가 행운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원인은 실제로는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토론을 했으니 날씨가 좋았을 거예요. 미끄러운 경사면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주장을 그대로 두면 다른 모든 주장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짚모자, 상대방 주장의 약한 버전을 제시한 다음 실제 주장을 다루지 않고 언급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양쪽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토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귀하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오류를 이해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라앉은 논증 극복하기 오류 인식 및 해제. 상대방이 당신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류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도구와 전략을 사용하면 토론에서 잘못된 주장이나 논리적 오류를 예상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물리치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논리적 오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오류에는 거짓 딜레마, 인신공격, 사후 에르고, 프로터 혹, 거짓 원인, 미끄러운 경사면, 밀짚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숙지함으로써 토론에서 오류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제시된 사실과 가정을 검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기초한 모든 주장은 대개 거짓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주장에 도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반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토론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유효한 반론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한
잘 구조화된 반론은 누군가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도전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자신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해당 주제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더라도 당신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총구를 고수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잘못된 주장을 예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가라앉은 주장을 극복하는 데 더 자신감과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가지면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론을 형성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올바른 도구와 전략을 갖추면 설득의 기술을 익히고 성공적인 토론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상대방과 토론할 때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원할 때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자신의 추론에서 만들었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는 잘못된 주장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인수의 논리적 오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논리적 오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논리적 오류는 논증을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추론의 오류입니다. 일반적인 것에는 성급한 일반화, 질문 구걸, 비합리성, 잘못된 원인과 결과, 미끄러운 경사면, 잘못된 딜레마, 인신공격, 사후 에르고, 프로터혹, 허수아비 등이 포함됩니다.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면 상대 주장의 잘못된 주장이나 논리적 오류를 예측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반박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제한된 양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인이나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론을 공식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고려하고 상대방 주장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는 상대방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 오류에 익숙해지고 논증의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질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론을 공식화하는 데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독자들은 논쟁에서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배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거짓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자들은 그러한 오류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반론을 공식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숙달함으로써 독자는 이제 논쟁에서 오류를 인식하고 무장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되어 가라앉은 논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논쟁의 일반적인 실수 오류 식별 및 방지. 토론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흔히 전부 아니면 전무의 오류라고 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오류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잠재적인 반론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논쟁은 대결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유효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아마도 있어야 하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의 오류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논쟁을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인식하고 토론할 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한 주장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한 논쟁이 주로 승리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토론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유효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토론할 때 자신의 주장만 고려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할 때 항상 상대방의 관점과 주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토론할 때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할 때 특히 자신의 주장이 비판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필수적이므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반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은 대화이고 종종 여러 가지 유효한 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토론이 다양한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보다는 주로 승리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토론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하고 감정이 자신의 논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